안녕하세요. OMF에서 사역하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지 현지의 사역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선교란 타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는 많은 분들이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꼭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한인들도 많이 해외 나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나간다 하더라도 같은 문화권에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로 한국 문화 안에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선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민 목회를 한다, 아니면 교민 목회를 한다, 교민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25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문화로 혹은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타문화 사역이라고 정의한다면 선교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선교를 우리가 가서 하는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와 선교지 사람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는 자기 자신의 문화가 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갔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도행전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의 주된 포인트는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유대 문화라고 하는 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를 타문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가 그럼 뭐냐? 저는 문화라는 말을 복잡하게 우리가 정의하기보다는 게임의 룰과 같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대학생들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3명의 단기 사역자가 한꺼번에 왔어요. 한국에서 1명 오고 미국에서 1명 오고 영국에서 1명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침을 먹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이 있고요. 거기 3명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라는 게 아주 험불해요. 선교지니까 그 각자 앞에 자기 접시가 있고 그 접시에다 빵을 4개씩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가운데는 잼이 들어있는 잼통을 올려놨어요. 이제 그 잼통에 있는 잼을 발라 먹는 게 아침 식사입니다. 한국 청년이 그러면 그 잼통에 있는 잼을 어떻게 발라오나? 이 청년은요, 손을 뻗어서 잼통을 자기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잼을 이렇게 발라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럼 그거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자기가 필요한 소금이 있다든지 후춧가루가 있다든지 그러면 손을 뻗어서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아요. 자, 이제 한국 청년이 잼을 발라 먹어서 그 잼통이 한국 청년 앞에 있어요. 그러면 자, 미국 청년이 이제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은요, 절대로 손을 뻗어서 잼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사실 팔도 더 긴데 한국 청년한테 Would you pass me the jam?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잼을 나한테 주겠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밥 먹을 때 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거기 김치 좀 줘, 언니 콩나물 좀 줘, 시금치 좀 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미국의 룰은 식탁에서 절대로 손을 뻗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달래는 것이 예의예요. 그게 그분들의 룰입니다. 자, 한국 청년은 그게 룰이 아니기 때문에 무례하게 생각해요. 왜 지가 가져갈 수 있는데 나한테 달랠까? 그리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줬습니다. 자, 이제 미국 청년이 그 잼을 발라 먹었어요. 이제 잼통이 미국 청년 앞에 있습니다. 한국 청년이 잼을 또 발라 먹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네.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손을 뻗어서 잼통을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발라 먹습니다. 그러면요, 미국 청년은 얼굴이 빨개져요. 네, 굉장히 무례함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왜 저 한국에는 달랠 줄을 모를까? 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손을 뻗어서 내 앞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룰을 가진 청년이 있어요. 영국 청년이에요. 영국 청년은 식탁에서 손을 뻗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건요, 그 영국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강도라고 생각해요. 영국 청년은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영국 청년은 언제 먹냐? 누군가가 자기에게 잼통을 들이밀고 너 잼 먹을래? 라고 할 때만 먹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누가 알아요? 한국 청년도 모르고 미국 청년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한국 청년은 강도같이 갖다 먹고 미국 청년은 거지같이 달래 먹는데 영국 청년은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잼이 줄어들었어요. 자기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참다 못하면 뭐라 그러냐면 Do you like the jam? 이렇게 물어봐요. 너 그 짬을 좋아하냐?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짬을 달래는 얘기예요. 근데 달래는 순간 거지가 되니까 절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같이 선교를 하러 왔는데 아침 먹는 거 하나도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룰은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룰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룰을 가진 사람, 즉 다른 문화로 갈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룰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룰을 갖고 있을 거야. 만약에 우리와 같은 룰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것은 우연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교수집을 방문할 때 어떻게 할까? 대학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온 학생들이 현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밖에 이제 세워놓고 현관문을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현관에서 이제 거실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 학생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신발을 벗고 들어올까요? 네, 벗고 들어온다 아닙니다. 신고 들어온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모른다라고 하셔야 돼요. 모른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룰이 다른데 우리는 그 룰을 모른다. 네, 모른다. 근데 저는 알죠. 저는 거기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현관문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벗어요. 그래서 양말을 신발에다 집어넣고 맨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날이 더워서 맨발로 교수님 댁을 찾아갔어요. 근데 교수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주머니에서 혹은 가방에서 양말을 꺼내가지고 신고 들어가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어떤 나라는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나가서 수도가에서 발 닦고 그리고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뭐 신발 벗고 양말 신은 채 들어가겠지. 신발 신은 채 들어가겠지. 맨발로 들어가겠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여기 교수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습니까? 벗습니까? 양말은 신습니까? 벗습니까? 발을 닦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도 됩니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에 간다 그럴 때 그 문화의 모든 룰을 그러면 A부터 Z까지 알고 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문화를 구성하는 4개의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이드 카스트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건데,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은 행동 양식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 양식만이 문화가 아니고 행동 양식 그 안에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믿음과 가치가 행동 양식을 포함해서 모두 다 문화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거는 관찰하기 쉬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예.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맞아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면 1살 적은 애가 1살 많은 애한테 이름 불렀어요. 잭! 이렇게 불렀다.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살 많은 잭이 1살 적다고 그래서 동생 같은 애를 팼다. 그러면요.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물론 뭐 얻어맞은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에이 맞을 짓을 했네. 너가 그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가치는요 체면이에요. 체면, 얼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체면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문화에서 굉장히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타 문화에 가면, 룰이 다른 데 가면 자기 문화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거기 와 있는 한국 분들 중에 몇 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사람은요 손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숟가락통에서 숟가락을 꺼내서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죠? 근데 여러분이 그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숟가락이 몇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걸까? 뭐 보통 식당 같으면 몇백 명? 그 식당이 아주 손님이 많은 데 같으면요 아마 몇천 명도 벌써 숟가락으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깨끗한 물로 비누로 손을 싹 씻고 옵니다. 그리고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깨끗할까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깨끗할까요? 손가락이 깨끗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미개해서 저렇게 손가락으로 먹는 거야. 저 사람들은 돈이 없어 손가락으로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룰이고 그분들의 문화고 또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곳에 가서는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뭔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우리가 따라하려고 애쓰는, 자기 문화 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짜 선교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